안녕하세요. 네, 한림대학교 언어청각학부 한우지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발표드릴 제 연구의 부분은 Self-Training Techniques of the Hearing Aids Orientation for New User입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히어링 에이드, 보청기에 대해서 처음 사용하는 뉴 유저에게 어떻게 하면 오리엔테이션을 잘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금 더 어드밴스드된 테크놀로지를 결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목차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 방법, 그리고 결과, 그리고 곧잘 앞으로의 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청기 하면 가장 먼저 어떤 것이 떠오르실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죠? 좀 눈에 띄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바램들이 아마도 난청을 가지신 분들의 간절한 바램일지 모릅니다. 현대 전자기기들이 굉장히 빠르게 발전하면서요. 사실상 이렇게 눈에 띄기보다는 이제는 귀 속으로 들어가고 거의 일반인들, 즉 전문인이 아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거의 보청기를 착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작아지고 또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요. 여러 가지 불편함을 겪게 됩니다. 즉 심미적인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착용하면서 일어나는 어떤 불편감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마도 보청기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심리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보청기를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보청기에 대해서 익숙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처음 착용과 동시에 많은 정보적인 부분들을 우리 청능사라고 하는 청각 전문가가 첫 시간에, 즉 보청기를 적합하는 첫 시간에 알려주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이렇게 많은 정보로 알려진 세션은 오히려 두 번째 때 많은 망각으로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때 보청기 착용법, 청소하는 거, 배터리 교환하는 거, 그리고 주의사항, 기대 효과 너무 많은 정보를 한꺼번에 주입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정도에 갔을 때 내가 무엇을 들었는지 약 본인이 들었던 40에서 80%의 정보를 망각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될까라고 했을 때 방대하고 그리고 경험이 없는 이 새로운 뉴 유저 입장에서 생소한 보청기에 대한 정보가 처음에 어디에다가 집중을 해야 될까 사용 방법의 목적을 두고 있어야 되는데 불편감이라든지 한계라든지 재활 방법이라든지 너무 많은 정보로 인해서 현실적인 기대감이 오히려 낮아진다는 보고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담 시간은요. 클리닉의 한계로 인해서 약 30에서 40분 정도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상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주고자 반복해서 주지는 않고 한꺼번에 주고자 노력을 함이 오히려 더 그릇된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전달 방법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면으로 동의를 받거나 혹은 작은 책자를 전달해 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굉장히 젊고 어떤 특별한 장애가 없는 사람에게는 유용하게 쓰일지 모르겠지만 나이가 많다든지 혹은 장애가 심하든지 이런 분들에게는 이러한 구두로 되어 있는 혹은 서면으로 되어 있는 설명서는 많은 효율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실행되고 있는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이 가진 한계로 인해서 보청기 신규 착용자가 보청기를 잘못 사용하거나 착용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현재 클리닉에서의 여러 전문가들의 보고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영상 매체를 활용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영상 매체의 장점은요.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내용을 이해시키고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반복적인 설명에 의해서 사전에 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 누락이 적습니다. 피로 심하다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반복 청취가 가능하고요. 시각적인 대리 경험도 가능합니다. 꼭 그 당시에 듣지 못해도 혹은 옆에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동반자가 듣고 있다 하더라도 대리 경험으로 인해서 잊어버렸던 내용을 인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은 스킵해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고 몰랐던 내용만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효능감 증진시켜서 성취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연구 결과의 보고입니다. 영상 매체랑 관련된 연구는 저희 분야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이동욱 등에 의해서 보청기 사용에 대한 핵심 내용을 다룬 굉장히 짧은 약 8분가량의 보청기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이 제작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착용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라고는 보고하였으나 실제로 난청인을 대상으로 효과 검증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퍼거슨 에탈의 2016년 연구에서는 온라인 기반으로 보청기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이 진행이 되었고요. 영상 활용 그룹이 실용적 및 심리적 지식 보유 정보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연구자의 이름에서 알 수 있다시피 외국의 어떤 영상 매체로 인해서 국내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 한계로 드러났습니다. 본 연구의 목표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많은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보청기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에 대해 보청기 정보 이해도 및 보청기 착용 만족도 측면에서 만들어진 영상의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합니다. 즉, 보청기 신규 착용자들을 위한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용 시청각 매체 개발과 효과 검증이라는 연구 목표 아래 4가지 가설을 검증하고자 했습니다. 동영상은 오리엔테이션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동영상을 기기 내에 저장하여 자체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합니다. 따라서 앱 인터페이스로 노인의 신체 능력 및 인지 저하를 고려해서 제작을 하였고요. 데이터 로그 기능을 넣어서 청취 유무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좀 더 필요했는지 어느 부분을 좀 더 청취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도 전문가 입장에서의 기록을 남도록 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 및 영상 활용을 위한 1:1 교육을 실시해서 자기 효능감 증진을 도모하고 마지막으로 제작된 동영상의 효과를 이해도와 만족도 측면에서 난청인을 대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실시한 것은 영상의 제작입니다. 국내의 보청기 5개사, 즉 9개에서 100% 수입되어 있는 보청기들의 어떤 설명서들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일부 비슷한 내용들은 합치고 또 이질적인 내용 중에서 중요한 내용들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발췌를 하고 부분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보청기의 특성상 타입상 귀속형 보청기, 오픈형 보청기를 영상을 따로따로 제작을 하고 5인의 임상가에게 이것에 대한 어떤 스크립트를 피드백을 받고 수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촬영 및 편집인데요. 스크립트 내용을 바탕으로 동영상 또는 사진을 촬영하였고 UCC 제작 홈페이지에서 효과 및 자막을 삽입하였습니다. 또한 전문 나레이션을 위해서 녹음 전문 스튜디오에서 여성 아나운서의 정확한 발음과 느린 말속도, 즉 난청인의 특성에 맞는 말속도로 녹음을 해서 완성을 하였습니다. 제작된 영상을 틀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은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기 위해서 기기를 먼저 선택을 하였습니다. 8.5인치 태블릿으로 기기를 통일하였고요. 영상 플레이어는 MX 플레이어로 지정을 하였고 사용한 어플리케이션은 앱 인버터를 사용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단순한 메뉴 구성, 최대한의 폰트 크기, 큰 아이콘을 사용하였고요. 청취 후 종료 버튼을 누르면 청취 시간이 기록되게끔 나왔습니다. 조사 대상 및 기간은요. 서울, 경기 등 보청기 센터 4곳에서 보청기 착용 경험이 없는 신규 보청기 대상자 50대 이상의 성인을 선정하였고요. 총 40명에게 적용하였습니다. 적합일에는 센터 청능사가 보청기 적합 및 상담을 하였고요. 두 번째로 동의서 작성 후 선별용 간이 정신상태 검사인 MMSE를 실시하였습니다. 만약에 MMSE 검사에서 정상 기준을 통과했을 경우에는 이해도 및 만족도 설문지를 실시하였고요. 혹시 기준이 미달되더라도 연구 참여의 종료를 설명드렸습니다. 이해도 및 만족도 측정을 위해서 설문을 실시하였는데요. 기존에 9개 버전으로 있었던 것을 국내 버전으로 번역을 하였고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서 영어, 국어, 영어 버전으로 다시 한번 교차 크로스 확인을 완성하였습니다.
설문지 실시 첫 주에는요. past are이나 hardkey 이해도 설문지 2가지를 실시하였고요. 또한 만족도 설문지도 총 4가지 중에 2가지를 실시하였습니다. 마지막 4주가 끝난 후에 5주차에 포스트 테스트 때는 이해도 설문지뿐만 아니라 만족도 설문지 총 4가지, 즉 주관적인 설문 만족도 또한 실시하였습니다. 실험군에서 태블릿 활용 교육 및 4주간의 시청각 교육을 실시하였고요. 보호자가 있을 경우에도 함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4주간 태블릿 대여를 해주었고요. 주차마다 연구자가 문자 또는 전화로 청취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에 따라서 청취 다이어리 작성을 요청드렸고요.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나 특별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그리고 재청취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자기 수기적으로 기록을 하게 되어서 추후에 연구자로서 무언가를 더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도 마인드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4주 후에는 보청기 이해도 및 만족도 설문지를 재검사하였습니다. 저희가 만든 영상은요. 귀속경 보청기 영상 목차가 이렇게 7가지로 보청기의 정의, 종류 및 구성, 사용법, 관리법, 유의사항,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 그 다음에 청취 능력 향상 정도 등으로 총 약 35분 정도 담아 있고요. 또한 오픈형 보청기 타입에서 또한 비슷하게 보청기의 정의 및 구성, 사용법, 관리법, 유의사항, 또한 문제 발생 시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혹은 전문가에게 연락해야 되는 것 등 청취 능력 향상 등을 통해서 비슷한 길이 정도로 약 34분 6초를 담고 있었습니다. 자막 및 화면은요. 나레이션에 따라서 애니메이션으로 제시를 하였고 재현한 사진 또는 영상을 삽입하였습니다. 폰트 크기는 노인들을 고려해서 약 12폰트 이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예시입니다. 한번 보시고 약 짧은 2분간의 영상인데요. 어떻게 들려지는지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청기를 처음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보청기 오리엔테이션. 난청인의 청취력과 말소리 이해력을 향상시켜주는 청력 보조기기입니다. 청력 손실의 종류, 정도 및 형태를 고려하여 적절하게 증폭한 뒤 다시 소리로 바꾸어 전달해 줍니다. 프로그램 버튼, 손잡이, 배터리 도어, 뒷면에는 리시버, 환기구가 있습니다. 귓속형 보청기는 배터리 도어를 닫으면 작동하고 배터리 도어를 열면 보청기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보청기 배터리를 구입하실 때 배터리의 번호 대신 사용하시는 배터리의 색상만 이야기해도 됩니다. 반지로 보청기 표면을 위아래로 만져서 정확히 착용되었는지 확인합니다. ITE형 착용의 올바른 예와 잘못된 예입니다. 소를 이용하여 청소를 할 때는 음구가 아래쪽을 향하도록 하셔야 음구 주변의 귀지가 음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사용한 보청기는 배터리를 제거하고 습기 제거제 케이스 안 스폰지 위에 배터리 도어를 연 채 보청기를 올려놓습니다. 만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보청기 제거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새 배터리를 꺼내어 올바른 방향으로 삽입한 후 배터리 도어를 닫아 전원을 켜봅니다. 이외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담당 청능사에게 문의하십시오. 6개월마다 정기 검사를 실시하여 보청기로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청각 전문가와 상담하십시오. 청취에 도움이 되는 자리는 소음이 적고 시각적 방해 요소가 없는 곳입니다. 연구 결과입니다. 먼저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용 동영상의 효과 검증으로 이해도 측면을 확인하였습니다. 보청기 사용 능력이요.
전 before보다 영상을 매체를 공부를 한 다음에 애프터에 컨트롤 그룹보다는 익스페리먼털 그룹, 즉 실험군에서 유의미한 상승을 보였습니다. 특히 배터리 도어 열기, 보청기 볼륨 키우기, 소음 상황에서 보청기 사용에 대한 내용에서 이해도가 증진되었습니다. 보청기 정보 기억 정도를 평가한 하키에서는요. 역시 before보다 교육을 시청한 애프터에서 실험군에서 유의미한 상승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즉 피드백이라든지 소리의 피드백, 보청기의 일련 번호, 주의사항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 정확히 기억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족도 측면입니다. 보청기 착용 효과에서 before에 비해서 애프터에서 두 그룹 간 모두 유의미하게 감소하였습니다. 즉 만족도가 더 좋아졌습니다. 특히 소리에 대한 혐오감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심리 사회적 변화를 점검한 KHHI 검사에서는요. 두 그룹 모두 동일하게 감소를 했습니다. 특히 사회 상황적 측면에서 실험군만 전후 점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주관적 만족도인 KIOIH에서 보시면은 익스페리먼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 간의 문항별 차이는 특별하게 없었습니다. 만족도를 결정하는 주관적인 요인은 SADL 검사에서는 익스페리먼털 부분이 그룹이 조금 더 유의미한 스코어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실험군의 만족도가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입니다. 영상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 1:1 교육과 나레이션, 그리고 영상의 수준 및 내용은 적절하였다고 평가가 되었고요. 음향을 고려한 태블릿을 선택이 잘 적절히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자주 쓰이는 내용들은 조금 더 짧게 영상을 짧게 나눠 끊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따라서 짧게 끊음으로 인해서 반복적인 효과가 더 클 것이다 라는 기대 효과도 있었습니다. 주변인을 위한 영상 매체 개발도 제한되었습니다. 난청인뿐만 아니라 난청을 동반한 가족이라든지 보호자 입장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이 또 다른 영상 매체로 개발이 된다면 좀 더 큰 시너지가 생겨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효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해도 효과 측면에서는요. 보청기 이해도는 청취 여부에 상관없이 4주 후에 상승하였지만 당연히 청취한 그룹인 익스페리먼털 그룹에서 더 많은 점수 향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동영상 청취를 통해서 즉 보청기 이해도가 향상되었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만족도 효과에서는요. 4주간 측정 결과 두 그룹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므로 좀 더 장기적인 팔로우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였고요. 앞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4주 후에 측정을 하고 또 그 이후에 4주 후에 거기에 대한 두 그룹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SADL에서의 부정적 측면에서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무래도 영상 청취가 현실적인 기대감을 갖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긍정적인 효과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청기 오리엔테이션에서 신규 착용자가 보청기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적절하게 습득하지 못하여 일어났던 문제점들을 시청각 매체를 함께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앞으로의 향후의 한계점 이런 것,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가져야 될 연구의 방향은 현재 갖고 있는 연구의 한계점이기도 합니다. 즉 충분한 측정 기간이 조금은 미비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대상자의 수도 조금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추적 기간을 조금 더 늘리고 거기에 따라서 만족도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상자 수가 적어서 사실상 이 연구를 가지고 일반화하기는 무리가 있었으나 향후에 대상자 수야 그리고 측정 기간을 늘려서 통계적인 어떤 유의미한 차이를 조금 더 극명하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서 저희가 하나 받았던 미션은요. 다양한 컨텐츠 개발과 접근이 용이한 플랫폼을 향후에는 구상을 해야겠다. 단지 저희가 연구용으로 어떤 태블릿 PC 안에 태블릿상에 이렇게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오픈소스처럼 뭐 페이스북을 통해서나 인스타를 통해서나 조금 더 난청인들이 접근 가능하게끔 상용화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정답률이 낮았던 문항의 내용들을 추가, 설명하거나 수정 보완해서 조금 더 대중화에 노력을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태블릿 크기를 저희가 8.5cm로 이렇게 제한을 해왔는데요. 조금 더 커도 되고 혹은 그 크기보다는 좀 더 작아도 용이하게 손에 들 수 있는 어떤 크기에 따라서 이 영상이 깨지지 않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다양한 매체도 개발을 해야겠고, 음향 또한 난청이들이 크게 듣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뭔가 증폭의 방식이 적용된 그런 음향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족 구성원 등 주변을 위한 적절한 매체 개발, 그리고 인터넷이나 앱스토어에서 다운이 가능한 어플 등 다양한 플랫폼 기상도 필요하였습니다. 키 레퍼런스고요. 지금까지 발표를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궁금증은 이메일로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